장례식장 복도는 오전 공기처럼 차분했어요. 윤도현은 검은 코트를 여며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하얀 국화 꽃잎에 잠시 머물렀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오래전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느린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갔고 복도에는 약한 향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몸보다 마음에 먼저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가버릴 줄은 몰랐지.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강민수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밝은 얼굴은 지금 이 자리와 너무 큰 간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연은 순간 눈을 피하며 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큰 창문에는 첫눈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눈송이는 무겁지 않게 떨어지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연의 표정은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민수와 함께 보냈던 겨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는 코트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는 생각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오랫동안 회피해왔지만 장례식장의 고요함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떼지 못한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장례식장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도연의 심장 박동만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무거운 기류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복도에 희미하게 울리던 연불 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는 그의 삶을 뒤흔들 첫 한마디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는 도연 앞에 멈춰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는 바람 한 줄기 없는 것처럼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자의 표정에서 말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는 모습은 오랜 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도연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만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울렸습니다. 여자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도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혹시 윤도현 씨 맞으시죠?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의문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여자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다시 한번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꺼낼 말이 너무 길고 무겁다는 듯 표정이 서글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도연에게 시선을 맞췄어요. 아저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문장은 작았지만 복도 전체를 흔들 만큼 묵직한 울림을 가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삼켰어요.
그 문장 속 그분이 누구인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정말 많이 찾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거의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조금 숙이며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 혼란, 그리고 오래된 후회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 깊숙이 들어가며 숨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손목을 꽉 움켜쥔 채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전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이 그녀가 겪어온 시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윤도현 씨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이 있어서예요. 그 순간 복도에 흐르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향 냄새조차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도연은 여자를 바라보며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그 답을 듣는 순간 더욱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여자와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그의 삶을 뒤흔들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어요. 도연은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며 그녀가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흐르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여자는 한 손으로 코트 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동작으로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 두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도연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긴장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도연은 숨을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손끝이 느리게 굳어갔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계속 도연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는 목을대를 한번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린 듯 가슴이 서서히 쪼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복도의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시선을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조용히 던져졌지만 도연의 마음에는 큰 파문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자신의 심장이 크게 울리는 소리를 느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서 쌓였던 말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멀어진 걸 후회하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모아 쥐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호흡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금껏 드러내지 않은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그 말은 어떤 설명보다 진한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여자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거리는 도연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더 남아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선은 흔들렸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얇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복도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색을 띠고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자국으로 약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그 봉투를 바라보는 눈빛은 슬픔, 두려움, 후회가 한꺼번에 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순간이 지금 그의 앞에 도착한 것이었죠. 여자가 내민 봉투는 얇았지만 눈에 띄게 낡아 있었어요. 종이의 모서리는 여러 번 손을 탄 듯 구겨져 있었고 색도 시간이 지나 바랜 듯 노르스름했어요. 도연은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동작에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만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가 꼭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봉투를 받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지만 접촉 직전에서 잠시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이걸 저한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무게를 마주한 사람이 느끼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기셨어요. 그 말이 도연을 더 깊이 붙잡았습니다. 그는 손끝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그녀의 손에서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의 촉감은 차갑고 거칠었고 마치 안에 담긴 감정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도연은 봉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장례식장 복도는 오전 공기처럼 차분했어요. 윤도연은 검은 코트를 여며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복도 위의 조용한 공기만이 두 사람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후회하셨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씨한테 못 전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표정은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도연은 봉투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지금 열어봐야 하나라는 생각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은 복잡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거리는 도연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아주 천천히 봉투에 흔들린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 동작은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마치 봉투를 열면 지금까지 견뎌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복도 끝 창문으로는 여전히 첫눈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도연의 마음속 헝클어진 감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가슴 가까이 가져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미뤄두고 두려워하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연은 봉투의 입구를 아주 천천히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의 입구가 열리자 안쪽에서 접힌 종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종이는 오래된 사진처럼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여러 번 손을 타서 약하게 말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꺼내 들며 손끝에 닿는 촉감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얇은 종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묵직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숨을 가다듬은 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필체는 크게 흔들려 있었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 그리워했던 글씨체였습니다. 도연아, 그는 조용히 첫 줄을 눈으로 읽었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고 눈가가 조심스럽게 젖어갔습니다. 여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긴장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녀도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도연이 그것을 직접 읽는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을 돌아온 마음처럼 강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내 병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 몰랐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도연의 어깨는 천천히 내려앉았고 손가락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기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편지 중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듯했고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종이를 내려다본 채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다가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존중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다시 종이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유난히 글씨가 흔들려 있었고 잉크가 번져 글자 일부가 엉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문장 두 줄이 도연의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는 걸 막지 않았어요. 잠시 뒤 그는 눈을 감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왜 이제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말에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는 첫눈이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는 바람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평온한 모습은 도연의 마음을 감싸듯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손끝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슬픔만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편지에 담긴 진심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온기라는 사실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떨림이 있었고 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느리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편지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오래 묶여있던 마음을 틈틈이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끝에 있는 큰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의 첫눈은 여전히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얇은 성에가 서려 장례식장 안과 밖의 온도 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연은 편지를 가슴 가까이 들고 한 손으로 유리창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차가움은 지금 그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는 아주 낮게 이름을 한 번 불렀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놓아주지 못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 위에 조금은 풀린 듯한 따뜻함도 어렴풋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모아져 있었고 눈빛에는 도연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에 남아있는 흔들린 글씨는 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 쓸었습니다. 그 동작은 애틋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날 그렇게 헤어질 게 아니었는데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작은 떨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음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도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창문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동안 편지 속 민수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서로에게 남겼던 서툰 말보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에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다가 조용히 바닥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자 민수에게 전하는 대답이기도 했어요. 그는 다시 편지를 가슴에 꼭 붙였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는 도연의 얼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정적이 가득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도연의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창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풍경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시선만큼은 여전히 그를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도연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배려하는 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여자는 말을 잇기 전에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녀에게도 상처가 되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눈에 잠시 머물렀고 그 눈 속에 담긴 깊은 피로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병원에서 그러셨어요. 여자는 목골대를 넘기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직접 도연 씨를 만나러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 편지만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 표정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늦게 찾아온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슬픔을 삼키는 모습은 그녀 역시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지막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나를 찾으셨다고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주까지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도연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나중에라도 꼭 전해달라고요. 그 말은 도연에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오래전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 차가웠던 말투, 그 후 서로 연락을 끊은 세월, 그리고 그 세월 뒤에 숨어 있던 진심. 그랬군요.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목을 잠시 막아버린 듯 했어요.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도연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남긴 빈자리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도연 씨를 마지막까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감정 정리를 제대로 못한 걸 계속 후회하셨어요. 도연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흔들리고 있었고 편지를 쥔 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마음을.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도연의 눈가에는 깊은 비애와 따뜻함이 함께 떠올라 있었어요. 첫눈이 유리창 너머에서 더 짙어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눈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윤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가까이에 붙였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과 후회만 남아있던 자리에 조심스러운 평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연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도연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표정에도 미묘한 안도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순간이 자신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밖에 첫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와 세상 모든 소음을 덮어주는 듯 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은 친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여자는 도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고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번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도현
씨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 전과 다르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답네. 말을 하는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얼굴이었어요. 여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해야 할 말을 모두 전해드렸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시겠죠.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아버님 마음까지 함께 전해줘서.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고 아버지의 남은 마음을 대신 짊어지려 했던 한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고쳐쥐고 아주 천천히 복도 끝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처음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문 밖으로 나선 순간 첫눈이 그의 어깨 위로 살며시 떨어졌습니다. 눈송이가 녹으며 남긴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남기는 듯 했어요.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쏟아지는 풍경 속에서 오래 멈춰있던 시간들이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다다를 수 있는 고요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편지를 가슴 위에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는 잘 지내라라는 말을 대신하는 묵직한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첫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길고 어두웠던 한 시간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어요.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남습니다. 당신에게도 떠올리기만 해도 아려오는 이름이 있나요?